요즘 할리우드에서 한국 배우들의 인기가 대단하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단역이나 조연에 그쳤던 한국계 미국인은 물론이고 순수 한국인 배우들까지 할리우드 캐스팅 디렉터의 섭외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캐스팅 디렉터가 경력 50년의 한국 대배우에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했다가 호통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TV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천문학적인 예산 규모와 투입되는 스태프 인원부터 차이가 납니다. 보통 시즌제로 진행되는 미국 드라마는 회당 제작비가 100억에서 150억 원 수준인데요. 한국의 경우 제작비를 많이 쓴 넷플릭스 드라마의 경우에도 15억에서 20억 수준이다 보니 단순 비교만 해도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죠. 지상파 드라마의 경우는 더합니다. 보통 회당 10억 미만으로 제작되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명의 각본가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써나가는 것과 달리 한국은 김은희, 김은숙과 같은 스타 작가 한 명이 끌고 나가는 편이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건 캐스팅 과정입니다. 한국은 보통 배역에 최적이다 싶은 배우를 제작진이 정한 뒤 각본을 보내 출연 의사를 묻는데요. 신인이나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배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오디션 없이 배역을 맡기는 편입니다. 출연한 작품을 토대로 배우의 역량을 믿고 맡기는 거죠. 간혹 배역에 맞는 배우를 찾기 위해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TV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드문 일이죠. 반대로 미국은 모든 배역에 오디션이 필수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절차가 미국에서는 오랜 경력과 검증된 실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에게도 오디션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빚어진 황당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애플 TV 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에 얽힌 뒷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89년까지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는 한인가족 4대의 삶과 꿈을 그린 드라마 파친코의 주연 배우는 윤여정, 이민호, 김미나 모두 한국인이죠. 김미나의 경우 이들 중 가장 긴 기간 오디션을 치러야 했는데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 발탁된 그녀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오디션에 임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뷰, 카메라 테스트, 다른 배우들과 합을 맞춰보는 케미스트리 오디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를 시험했죠. 김미나의 경우 출연한 작품 수가 적고 신인이다 보니 이런 과정을 당연하다 생각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영혼을 짜내면서 오디션을 봤던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오디션 방식이 고되기도 했지만 얻은 게 더 많았고 신선한 충격도 받았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죠. 그렇다면 연기 경력이 꽤 긴 이민호와 경력 50년의 대배우 윤여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윤여정은 작품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친코에 등장하는 시대상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자주 들었기에 새로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플 TV 플러스 제작진이 보내온 각본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역사와 문화가 생생하게 묘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 선자의 강인함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 역경 속에서 살아남은 선자의 모습을 자신이라면 잘 표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마저 들었다고 하는데요. 3일 만에 각본을 다 읽은 윤여정이 캐스팅을 수락하려던 찰나 애플 TV 플러스 측으로부터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여정은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그쪽에서 오디션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좀 그렇다고 했죠. 근데 애플은 오디션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기 경력이 몇십 년인데 만약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것도 망신이기도 하고 제 50년 커리어를 한 역할 때문에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라며 언짢았던 기분을 설명했죠. 윤여정의 입장에서는 신인의 통과 의뢰를 할 수 있는 오디션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받았던 스크립트 8개를 현관 앞에 내다 버리고 출연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윤여정의 의사를 전해들은 미국 제작진은 깜짝 놀랍니다. 미국 배우들에게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반응이었기 때문이죠. 돈과 명예를 한 번에 거머쥘 수 있는 대작 출연을 단칼에 거절하는 배우도 흔치 않았고요. 게다가 말만 오디션이었을 뿐 간단한 절차만 거친 후 캐스팅을 확정하려 했던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빚어지자 깜짝 놀란 미국인 캐스팅 디렉터는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신인 배우 대상으로 진행되는 오디션 방식이 아닌 간단한 확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거듭 설명한 후 사죄했다고 하죠. 이처럼 애플 TV는 미국에서 오디션이 갖는 의미와 과정을 윤여정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나서야 캐스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배우의 경력이나 커리어에 따라 오디션 방식과 횟수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민호 또한 자신을 스타덤에 올려준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이후 13년 만에 오디션을 봤는데요. 연기 경험이 김민아보다 많았기에 3회 정도의 오디션을 마치고 섭외가 확정됐다고 하죠. 그런데 캐스팅이 완료된 후에도 오디션은 또 있었습니다. 케미스트리 오디션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역할별로 유력하게 캐스팅된 배우들끼리 만나 서로 합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었죠. 적게는 한 차례에서 많게는 6차례까지 오디션을 마친 배우들은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고 나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637명의 배우 중에 95%가 전 세계에서 온 아시안 배우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파친코의 총괄 제작자인 마이클 엘렌버그와 테레사 강 로우는 미국 TV 프로그램은 오디션을 많이 진행한다며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차례 오디션을 거듭하면서 배역의 적임자가 되는 배우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배우 간 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 배우는 훌륭해도 붙여놨을 때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디션을 쌍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죠. 그 덕분인지 파친코 배우들은 과거에서 뛰쳐나온 것 같은 생생한 연기를 펼쳐 보였는데요. 일본의 가해 역사가 전 세계에서 제대로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일본을 비웃듯 요즘 드라마 파친코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비롯한 한국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인데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다국어 대사가 뒤섞여 언어의 장벽이 높은데도 해외에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죠. 올해 위대한 드라마가 아니라 지난 몇 년 중 최고라는 영국 글로브 앤 메일의 극찬은 물론이고 어떤 TV 드라마와도 다른 호화로운 한국 서사, 멜로 드라마의 정석, 여러 세대에 걸친 명작 드라마와 같은 외신의 평가가 이어졌죠. 윤여정과 김민아의 연기에 대한 찬사도 대단합니다. 뉴욕 매거진의 캐서린 베네런 덩크는 파친코가 선자의 회복력에 대한 존경 어린 초상이라 말하며 뛰어나면서도 평범한 한국인 여성을 통해 삶의 강인함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표현했죠.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의 영역을 확장했다면 파친코는 미국 드라마의 공식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파친코가 써내려갈 기록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